친구 B씨, 여자가 수면 위로 올라야 우리가 댓글을 달기도 쉬울 듯. 박성씨 형수 L씨, 그냥 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계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방송인 박성씨의 형수 L씨의 명예훼손 재판이 바로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재판 꼼꼼하게 따져보면 엄청나게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대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형수가 기소가 됐는지,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박송씨 형수 E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 어떤 문제로 기소됐을까요? 지금 기사상으로는 임신, 낙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과는 살짝 다른 내용의 재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2021년 3월 달에 박송 씨와 친형 박진홍 씨 간에 횡령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박송 씨가 가로세로 연구소를 비롯한 연예부장 채널로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방송 내용이 대부분 허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허위 방송 내용을 기반으로 박송 씨를 공격하는 악플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박송이 직접 임대료를 받고 관리를 했다, 여자랑 동거를 하고 있다, 그 내용들이 대다수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박송 씨가 이 악플을 다는 네티즌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네티즌이 불송치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말이 안 되잖아요. 허위 사실인데 왜 그거를 사실로 믿었느냐? 알아봤더니 이 글을 올린 당사자가 바로 형수의 절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형수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 믿고 올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허위 사실에 대한 원소스가 형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끝에 형수가 기소가 됐고 이로 인한 재판을 오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이 진행된 내용은 형수의 악플 교사, 즉 허위사실 명예훼손 교사였다.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박송 씨의 임신, 낙태 등의 내용이 나오던데 그 내용과는 좀 다른 사안인 걸까요? 네, 조금 다릅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형수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제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절친들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교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연예부장 김용호 씨에게 전달한 허위사실 방송 내용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형과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가로세로 연구소를 비롯한 연예부장 채널에서 박송 씨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단 박송 씨만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송 씨 아내가 된 김다혜 씨를 향해서도 엄청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요. 절친의 여자친구를 뺏었다, 그리고 스폰이 있었다, 약을 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허위사실들이 대대적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김다혜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모두 제출하는 한편 본인의 여권 기록까지 모두 제출하면서 결백을 입증을 했습니다. 박송 씨에 관한 내용 역시 임신과 낙태, 이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송 씨는 김용호 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검찰 조사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원 소스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호 씨의 재판 과정에서 김용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에게 제보를 해준 인물은 박송 씨의 형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용호 씨에게 소스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친형의 아내, 즉 박송 씨의 형수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박송 씨의 형수도 일정 부분이지만 관련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박송 씨가 형수인 이 씨를 고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송 씨가 형수를 고소한 사건은 아직까지는 경찰 단계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 진행 중이라면 고소 진행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뒤늦게 고소를 진행한 걸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박송 씨와 친형에 관한 횡령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에는 박송 씨의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증인 자격으로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말들이 나왔느냐? 친아버지 박 씨는 박송 씨가 임신과 낙태를 수차례 했다, 그걸 다 친형이 해줬다. 그리고 어머니 지인숙 씨 역시 임신과 낙태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웠던 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박송 씨의 어머니는 김다혜 씨에 대해서 김다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사를 통해서 봤다. 그 과정에서 콘돔 얘기도 나왔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들이 박송 씨의 친어머니와 친아버지 입을 통해서 나왔다. 그런데 그 기사의 원 소스가 무엇이냐? 바로 김용호 씨의 인터넷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용호 씨가 방송을 했던 허위사실 내용들과 부모님들이 법정에서 얘기를 했던 증언들이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친어머니가 사실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더더욱 잔인했습니다. 박송 씨 어머니는 관련 내용을 증인 자격으로 얘기하는 한편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더니 기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지켜보시면서 내가 이 내용들 기사화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살펴볼 거야 라고 말까지 합니다. 실제로 박송 씨의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증언들은 실시간으로 기사화가 되면서 박송 씨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기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용호 씨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송 씨의 낙태나 임신 등에 관한 내용들은 허위 사실임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 박송 씨가 친어머니, 친아버지라도 고소를 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자인 박송 씨는 끝끝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고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증인대에 서서 얘기한 내용들이 김용호 씨의 방송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바, 결과적으로 그 원소스가 친형의 아내, 즉 형수에게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형수를 고소한 건이다. 그 시점이 바로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3월 달에 진행됐던 절친들의 명예훼손 교사, 그리고 2023년 10월 달에 박송 씨가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형수를 고소한 건이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박송 씨 역시 횡령 문제를 제외한 가족들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안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진행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형수가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대체 어떻게 진행한 걸까요? 자, 다시 시계바늘을 2021년 3월 달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 형이 박송 씨의 돈을 통해서 상가 등을 대량으로 매입했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송 씨가 합의안을 제시하거든요. 형과 형의 가족들 그리고 내 재산을 모두 합쳐서 7대3으로 나누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박진홍 씨가 거절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느냐? 마곡 상가에 대한 임대료 문제가 불거집니다. 박송 씨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자 어쩔 수 없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까지 밝히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박송 씨의 인터뷰가 나간 이후 형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충분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데 형수가 택한 방법은 남달랐습니다. 일단 본인의 절친들과 함께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서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됩니다. 제가 당시 박송 씨의 형수와 절친들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재구성된 카톡 내용을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이번 사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카톡을 주고받은 시기는 2021년 4월 1일입니다. 박송 형수 L씨, 이렇게 해. 전 박송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꼬박 박송 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진짜 마곡 땡땡타워 3층에 예전에 엉터리 임대해줬고 지금은 학원 임대해줬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본인들은 박송 씨 통장으로 임대료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그래서 나보고 캘리포니아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웃었어. 우리는 그 임대료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어. 박송 씨가 안 줘. 본인이 그 통장 가지고 있거든. 친구 B씨, 여자가 수면 위로 올라야 우리가 댓글을 달기도 쉬울 듯.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박송 씨의 당시 여자친구 김다혜 씨였습니다. 박송 씨 형수 L씨, 그냥 달아. 박송 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송 씨랑 같이 카이저 팰리스에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해. 친구 A씨, 여자 얘기 해도 되는 거야? 꾹 참고 있었는데. 박송 씨 형수 L씨, 명의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송 씨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 뭐 그 정도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 형수 L씨의 주장처럼 실제로 박송 씨 통장에 마곡 상가의 임대료가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왜 허위 사실일까? 당시 박송 씨의 임대료 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친형 박진홍 씨와 아내 L씨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자체는
박송 씨 본인 거였지만 관리 자체는 박진홍 씨 부부 내외가 있습니다. 실제로 박송 씨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박송 씨 본인이 임대료 통장에서 임의대로 돈을 사용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박송 씨는 미운 우리 새끼 출연 당시에 김다희 씨와 카이저 팰리스에서 동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완전한 허위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진행된 재판에서 형수 L씨의 주장은 이와 같았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만약 관련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아니, 본인들이 직접 통장을 관리해서 썼는데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입니다. 검찰에서도 L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이 돼서 기소가 됐고 이번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송 씨 형수가 앞선 재판에서 울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박진홍 씨와 L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결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판에서 검사가 박진홍 씨에 대해서 7년을 구형을 했고 아내 이 씨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최후 변론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형수인 이 씨가 종이를 들고 와서 읽습니다. 읽는 과정에서 오열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씨가 읽었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사실 기자회견을 하거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한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나도 효자였다. 그리고 가족을 아끼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거나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다. 내 입장에선 사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싶었다 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아끼는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 사실 형수 L씨는 그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연애부장 김용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형수인 이 씨가 그렇게까지 나서지 않았다면 박송 씨가 이렇게까지 가족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일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제보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인터넷 방송이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졌고 박송 씨는 사실상 밥줄이 끊길 위기에 놓입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까지 놓이게 되는데요.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하나 대응을 하다 보니까 형에 대한 법정 공방, 형수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박송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법정 대응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핵심에는 형수 L씨가 있었다. 사실 앞서서 제가 사망보험 8개에 대해서도 단독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쇼킹했는데 이번에 단독으로 확인한 카톡 내용을 보니까 더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오는 2월 14일 날 박진홍 씨와 아내 L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전망인데요. 검사는 박진홍 씨에 대해서 7년을 구형했고 아내 L씨에 대해서는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실 부부가 동반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데다가 아내 L씨는 3년밖에 구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무척이나 낮은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정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이 같은 사실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재판부가 이번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